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같은 일을 해도 더 쉽게 피곤하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예전에는 그냥 지나가던 작은 불편함이 어느 날부터는 하루 종일 신경 쓰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자연스러운 노화라고만 생각하지만 몸은 늘 이유 없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이미 안쪽에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균형이 흔들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려면 몸이 크게 아프기 전에 생활을 돌아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특별한 병이 생긴 다음에야 무언가를 바꾸려 하기보다 일상에서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어떤 방향으로 몸을 끌고 가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 하나, 움직이는 방식 하나, 잠드는 시간 하나, 마음의 상태 하나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이야기할 때는 한 가지 방법만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몸은 전체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좋은 음식만 챙기면 다 해결될 거라 생각하고, 어떤 분은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분은 영양제만 제대로 먹으면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잘 먹어도 늘 긴장 속에 살면 회복이 더디고, 운동을 해도 잠이 부족하면 몸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에서는 피로와 염증이 쌓이고 있고, 어느 순간 작은 균열이 병이 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한 가지를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바르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첫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이 나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계속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고, 쉬는 시간에도 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끊이지 않으면 몸은 편안한 상태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호흡이 얕아지고, 어깨와 목이 굳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속이 더부룩해지고, 잠이 얕아집니다. 이런 변화는 당장 큰 병처럼 보이지 않지만 오래가면 몸의 회복력을 떨어뜨립니다. 회복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같은 자극에도 더 쉽게 지치고, 같은 피로에도 더 오래 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결국 몸은 버티는 힘보다 무너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려면 먼저 긴장을 풀어야 합니다. 잘 먹는 것보다 먼저 숨을 편하게 쉬고, 빨리 해결하려는 마음보다 먼저 몸의 속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숨이 깊어지면 몸은 그제야 안전하다고 느끼고, 안전하다고 느껴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바쁘게 살아온 분들일수록 쉬는 법을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쉬고 있는데도 쉬는 것 같지 않고 누워 있어도 머릿속은 계속 움직이고,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마음 한쪽은 걱정으로 꽉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단순한 반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천천히 숨을 쉬는 것, 밥을 급하게 먹지 않는 것, 하루에 잠깐이라도 햇빛을 보는 것, 걷더라도 서두르지 않고 발바닥 감각을 느끼며 걷는 것. 이런 소소한 행동이 몸을 안정적으로 끌고 갑니다. 몸은 강한 자극보다 꾸준한 리듬에서 더 잘 회복합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몸 안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과한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다고 알려진 것은 무조건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몸에 좋다는 차를 너무 많이 마시고, 건강식이라고 해서 한 가지 음식만 집중해서 먹고, 비타민도 많이 먹을수록 좋은 줄 알고 챙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부족해도 문제고 지나쳐도 문제입니다. 적당한 수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영양과 보조제는 남에게 좋았다고 해서 나에게도 똑같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몸 상태가 다르고 먹는 약이 다르고 장의 흡수력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더하기 전에는 먼저 내 생활에서 줄여야 할 것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늦게 자는 습관은 그대로 두고 영양제만 늘리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늘 과식하면서 소화제를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몸을 살리는 쪽은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보다 넘치는 부담을 덜어내는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음식은 유행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어떤 음식은 무조건 나쁘고 어떤 음식은 무조건 좋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은 예전 같지 않고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런데도 젊을 때 먹던 방식 그대로 먹으면 속이 무겁고 더부룩하고 피곤해집니다. 특히 늦은 밤까지 많이 먹거나 빨리 먹거나 씹는 횟수가 적으면 위와 장은 쉬지 못합니다. 소화기관이 지치면 단순히 배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식후 졸림이 심해지고 머리가 맑지 않고 하루의 기운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음식의 종류만큼이나 먹는 시간과 속도와 양이 중요합니다. 아침은 몸을 깨우는 식사여야 하고, 점심은 무리하지 않게 채우는 식사여야 하고, 저녁은 회복을 방해하지 않는 식사여야 합니다. 배가 부르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먹고 난 뒤 몸이 편해야 건강한 것입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은 물입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좋다는 말만 믿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들이키는 분도 있고, 반대로 하루 종일 거의 안 마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도 몸의 상태에 맞게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조금씩 마시고, 식사 중에 과하게 마시기보다 식사 사이사이에 나누어 마시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몸은 갑작스럽게 밀어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들어오는 것을 더 잘 활용합니다. 넷째는 움직임입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려고 마음먹으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강한 운동보다 지속할 수 있는 움직임이 먼저입니다. 아프지 않게 오래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이 차서 포기할 정도로 무리하는 운동은 오히려 다음날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관절과 근육뿐 아니라 균형, 감각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안전한 범위 안에서 자주 움직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집 안에서라도 앉았다 일어나기, 어깨 펴기, 발목 돌리기, 제자리 걷기 같은 기본 움직임을 자주 해주는 것이 좋고, 여건이 된다면 햇빛이 있는 시간에 천천히 걷는 것이 몸과 마음에 동시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에 한 번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몸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둔해지고 근육이 굳고 기운이 더 떨어집니다. 몸은 쓰지 않으면 빨리 약해집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는 단어보다 생활 속 움직임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편이 오래갑니다. 다섯째는 수면입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고치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를 정리하고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고 정신적인 긴장도 풀어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잠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관리가 흔들립니다. 아무리 잘 먹고 걷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잠이 늘 부족하면 몸은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자다가 자주 깨거나 새벽에 너무 일찍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지 못하는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몸에 에너지가 차지 않습니다. 낮에 멍하고 예민하고 식욕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수면을 위해서는 잠드는 시간만 볼 것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늦은 카페인, 과한 낮잠, 밤늦은 식사, 불안한 마음, 밝은 화면, 이 모든 것이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잠이 오게 만드는 방법을 찾기보다 잠을 방해하는 요소를 줄이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밤이 가까워질수록 조명을 부드럽게 하고 자극적인 소식을 멀리하고 몸의 속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걱정을 정리하려 하지 말고 오늘 몸을 내려놓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여섯째는 마음입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이 힘들면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불안하면 몸이 더 아픕니다. 그래서 건강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오래 아픈 사람일수록 혹시 더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커집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너무 커지면 몸은 늘 위기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회복보다 경계에 힘을 쓰게 되고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몸이 나를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는 신호를 스스로에게 자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조금 더 걸었다. 오늘 물을 조금 더 챙겼다. 오늘 밥을 천천히 먹었다. 오늘 한숨 돌리는 시간을 만들었다. 이런 작은 확인이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회복은 거창한 결심보다 반복되는 안심에서 시작됩니다. 일곱째는 환경입니다. 몸은
내가 사는 공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집, 공기가 탁한 곳, 먼지가 많은 곳, 소음이 심한 곳은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됩니다. 사람은 매일 같은 공간에 오래 머물수록 그 환경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방 안 공기를 자주 바꿔주고 너무 건조하지 않게 관리하고 잠자는 공간만큼은 최대한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방 연기, 담배 냄새, 강한 세제향 같은 자극도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가 예민한 분이나 쉽게 피로해지는 분은 생활 공간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은 대단한 장비가 아니라 내가 머무는 자리를 얼마나 편안하게 만들어 주느냐와도 연결됩니다. 여덟째는 병을 보는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을 발견하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병이든 초기에 잘 살피고 생활을 함께 조정하면 오래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겁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를 이해하고 필요한 관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병이 생겼다는 사실보다 더 위험한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병이 없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검사 결과가 괜찮아도 몸이 계속 불편하다면 생활을 돌아봐야 하고, 수치가 조금 나빠졌다고 해도 지금부터 흐름을 바꾸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은 늘 현재의 선택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관리가 늦은 것은 아닙니다. 아홉째는 가족력과 체질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집안에 비슷한 질환이 있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나도 그렇게 된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몸이 어느 쪽으로 약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알고 살피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혈압 쪽으로, 어떤 사람은 혈당 쪽으로, 어떤 사람은 위장이나 폐나 관절 쪽으로 약한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조심하고 조금 더 자주 확인하면 됩니다. 유전은 출발점일 수는 있어도 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이 방향을 바꿉니다. 열째는 과도한 확신을 경계하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다 낫는다.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 병이 멀어진다. 어떤 제품 하나로 몸이 바뀐다. 이런 말은 귀에 솔깃하지만 몸은 그렇게 간단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큰 병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보조가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중심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든 지나치게 기대하기보다 기본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약을 먹고 있다면 생활을 함께 바꿔야 하고, 생활을 바꾸고 있다면 정기적인 확인도 이어가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붙잡으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11째는 회복의 속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몸은 오늘 바꾼다고 내일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며칠 해보다가 변화가 없다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몸은 오랜 시간 쌓여서 지금 상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천천히 달라지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더 오래갑니다. 아침에 조금 덜 피곤해지는 것, 소화가 조금 편해지는 것, 잠에서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 이런 작은 신호를 먼저 봐야 합니다. 큰 변화만 기다리면 중간에 지치지만 작은 변화를 알아보면 계속할 힘이 생깁니다. 12째는 외로움과 단절입니다. 사람은 혼자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건강만이 아니라 마음의 연결도 중요해집니다. 누군가와 말을 나누고 안부를 주고받고 함께 밥을 먹는 일은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리듬을 무너뜨리고 식욕과 수면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려면 몸만 돌보지 말고 관계도 돌봐야 합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한 통의 전화, 한 번의 인사, 작은 소통이 몸을 살리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13째는 햇빛과 자연입니다. 해가 뜬 시간에 잠깐이라도 밖을 보는 것만으로 몸의 리듬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햇빛은 잠과 기분과 움직임의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집 안에만 오래 있으면 낮과 밤의 감각이 흐려지고 기운도 쉽게 가라앉습니다. 무조건 오래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창가에 앉아 빛을 받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고, 가능하다면 바람을 느끼며 천천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은 병을 단번에 고치는 마법이 아니지만 지친 몸과 마음이 과하게 긴장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14째는
몸을 너무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실망하고 화를 내고 자꾸 재촉하면 몸은 더 움츠러듭니다. 특히 아픈 경험이 있었던 분은 왜 나만 이러나 하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은 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나의 편입니다. 조금 늦고 조금 약해졌더라도 아직 반응하고 있고 아직 회복할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몸을 다그치기보다 설득해야 합니다. 천천히 먹이고 천천히 쉬게 하고 천천히 움직이며 다시 믿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은 미움보다 신뢰에 더 잘 반응합니다. 15째는 결국 꾸준함입니다. 건강은 며칠 반짝 관리한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대단한 계획보다 지킬 수 있는 습관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밥을 천천히 먹기, 잠깐이라도 걷기, 물 챙기기, 밤에는 조금 일찍 눕기, 마음이 복잡할 때는 숨부터 고르기. 이런 단순한 원칙이 몸을 오래 지켜줍니다. 누구나 한 번은 크게 결심할 수 있지만 오래가는 사람은 무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건강은 이기려고 달려드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맞춰가야 하는 삶의 리듬입니다. 지금 몸이 힘들다고 해서 너무 늦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주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덜 급하게, 조금 덜 불안하게, 조금 더 규칙적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몸은 분명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괴롭히면 버티다가 무너지고 돌보면 늦게라도 답을 줍니다. 그러니 무언가 대단한 비밀을 찾기보다 내 생활을 차분히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더 먹을까보다 무엇을 줄일까를 먼저 생각하고 얼마나 빨리 나을까보다 어떻게 오래 편안해질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얻는 결과가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모여 만들어지는 방향입니다. 오늘 한번 편안히 숨 쉬고, 오늘 한 끼 천천히 먹고, 오늘 잠시라도 몸을 움직이고, 오늘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몸은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신호를 믿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내 생활을 바꿔가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벽함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꾸준함은 몸을 바꿉니다. 불안해서 자꾸 새로운 방법만 찾지 말고 내 몸이 편안해지는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잘 자고 잘 먹고 잘 움직이고 마음을 조금 덜 흔들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결국 오래가는 건강의 바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남과 비교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좋다는 방법이 나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남들보다 느리게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내 몸의 말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피곤함, 소화의 불편함, 잠의 변화, 기분의 흔들림, 통증의 반복은 모두 무시하지 말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대응하는 사람이 결국 오래 건강하게 갑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살고 싶다면 특별한 답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답은 대부분 이미 내 생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숨 쉬는지,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자는지,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걱정하는지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몸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몸이 편안해지는 쪽으로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 길이 쌓이면 회복이 되고 회복이 쌓이면 생활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면 결국 노년의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건강은 어느 날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매일 조금씩 만들어가는 결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알아차린 것이 다행입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몸을 만들고 내일의 몸이 앞으로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보다 생활을 선택하고 조급함보다 리듬을 선택하고 포기보다 꾸준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올린 평범한 습관이 결국 가장 강한 건강이 되어줄 것입니다.